편하게 해, 편하게. 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먼저 하는 게 좋겠지? 일단 저는 지용쌤입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이제 인턴분들이 미용을 하면서 어떤 게 궁금한지, 그리고 조금 더 일을 함에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질문들을 좀 받아서 그거를 단순히 인턴 친구한테 답을 해주는 건 어렵지 않은데 그 궁금증들을 다른 분들한테도 함께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이제 앞으로 이 컨텐츠를 한번 쭉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주자는 저와 함께 일하는 메인 인턴 재현님이 함께 하게 됐고요. 재현님이 평소에 좀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은 남들이 좀 궁금해 할 만한 것들을 한번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그 질문 리스트를 준비를 해왔으니까 그걸 듣고 제가 답변을 해주는, 그래서 인턴 Q&A 이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간단한 자기소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지용 부원장님이랑 같이 일하는 인턴 재현입니다. 어색한가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없다 생각하고 그냥 평소에 우리 둘이 얘기한다 생각하고 하면 돼. 이거는 말 그대로 보조. 네. 그러니까 질문도 굳이 얘를 보고 안 해도 돼요. 네. 바로 시작하나요? 바로 이제 해야죠. 평소에 궁금했던 거를 준비해왔으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첫 번째로 pH 밸런스를 사용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제 pH 밸런스라고 해서 버퍼라고 하죠. 우리들이 pH라는 걸 조절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는데 그 이유는 모발에 있어서 펌이나 염색을 할 때 약을 쓰잖아요, 우리가. 펌을 한다고 치면 모양을 변형시키기 위해서, 염색을 할 때는 색깔을 다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때 모발에 변형을 주게 되는데, 그러면은 모발의 pH가 등전점인 5.5에서 기본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약 알칼리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그 알칼리화된 모발을 안정성 있게 pH를 낮춰주기 위해서 pH 밸런스를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펌 약을 바르거나 염색약을 바르거나 중화를 하거나 그 모든 약을 헹굴 때 pH 밸런스를 사용해주면 정말 많은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손상도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됐나요? 네. 지금 이 답변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으면 또 뭐 누가 또 질문을 하겠지. 다음 질문으로 이게 질문이 너무 많아서 빠르게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파마약에 물을 타서 사용하셨는데 그 이유가 왜? 이건 그 pH와 관련된 얘기인데, 일단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pH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서 사용을 한 거예요. 원래 기본적으로는 약 pH를 낮추기 위해선 정제수를 사용하는 게 좋아요. 정제수를 사용을 해서 pH를 안정감 있게 낮춰주는 게 좋은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펌제 같은 경우는 pH가 중성보다는 높아요. 그러니까 약 알칼리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물론 중성 펌제도 있고 상성 펌제도 있지만, 거기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썼던 것들은 멀티 펌제에다가 물을 섞었잖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한국에서 사용하는 수돗물은 pH가 7에서 7.5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성에 가깝죠. 알칼리에 있는 pH를 조금은 순화시키기 위해서 물을 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을 그냥 쓰기엔 너무 센 거지. 그러니까 조금 더 중화시키기 위해서 물을 섞어가지고 약의 pH를 좀 낮춘다. pH를 낮추면 약의 힘이 떨어져요. 연화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환원력도 떨어지고. 그냥 희석시키는 느낌으로. 아주 정확해. 근데 원래는 물을 섞으면 안 돼. 정제수를 섞어야 돼. 근데 정제수가 없어서 그냥 물을 섞었던 거야. 그럼 세 번째. 가르마 펌 할 때 앞머리 두 개로 나누시는 분 있고 아니면 하나로 뒤로 마시는 분 있는데 그때 이제 차이점이나 이유가 왜 그러신지. 펌을 하는데 얘를 뒤로 만다고? 뒤로 말던 사실 앞으로 말던 결과치만 좋으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어떤 답변을 바라고 질문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라고 하지. 그런 것처럼 파마를 말 때도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마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야. 우리가 가르마 펌을 하는데 펌 모양이 어떤 식으로 나오기를 바라느냐에 따라서 펌의 그 방향성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제가 보통 펌을 말 때는 어떻게 말아요? 앞으로 말죠. 앞으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마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말거나 이렇게 말거나. 그런데 뒤로 마는 경우는 뭐 크게 다를 건 없지만 조금 더 잘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할 때는 뒤로 말 것 같아요. 만약에 저는 이제 뒤로 마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뒤로 말 때
보통 어쩔 때 뒤로 말냐면은 요즘에 남자분들 가르마 펌할 때 뒤로 마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좀 시니어 이상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펌을 하는데 뒤로 잘 넘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뒤로 말거든요. 그러면은 머리가 뒤로 잘 넘어가게 되고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니까 뒤로 넘어가는 가르마 형식의 모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거는 내가 어떤 모양을 원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뭐 앞으로 말던 뒤로 말던 하면 될 것 같아요. 벽돌 쌓기로 그 말았을 때는 어떻게 다른지 그냥 일반으로 말 때랑 이제 벽돌 쌓기라고 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파마를 말면 이렇게 하나 이렇게 마는 게 기본으로 만다고 치면 벽돌 쌓기는 하나 말았으면 옆에다 말고 또 하나는 이렇게 말고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 형태로 롯들을 놓는 걸 이제 벽돌 쌓기라고 하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았을 때랑 벽돌 쌓기로 말았을 때랑 차이점이 실질적으로는 엄청난 차이가 있진 않아. 분명히 다르긴 한데 다이나믹하게 달라지진 않아. 근데 벽돌 쌓기로 했을 때 좋은 점이 있어요. 볼륨을 조금 더 많이 살리기가 좋아.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요대로 이렇게 마는 것보다 이렇게 말았을 때 좋은 점은 내가 빈틈없이 말기가 좋단 말이에요. 빈틈없이 말기 좋다 보니까 머리가 갈라지는 거를 최소화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좀 갈라지거나 아니면 볼륨이 좀 많이 죽거나 그리고 면적이 그냥 한으로 말기가 좀 애매할 때 이런 세 가지 경우에는 벽돌 쌓기로 말았을 때 되게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벽돌 쌓기를 잘 안 하죠. 나도 하는 경우 별로 없어. 그죠? 그게 있긴 있잖아. 가끔. 몇 번 있지 않았어요? 네, 몇 번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볼륨감을 더 살리고 싶은데 머리가 좀 갈라지거나 아니면은 그냥 말기에는 좀 면적이 뭔가 애매할 때 이럴 때는 벽돌 쌓기를 이용해서 말아주면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그렇다. 간혹 여기 뒤쪽 네이프 쪽이 넓을 때도 이렇게 쌓아서 들어갔을 때도 있잖아요. 그때도 그럴 면적이 때도 애매해서 하나 이렇게 일반으로 앞으로 마는 거 있고 그 인스타나 이런 데 보면 영말기 할 때 있잖아요. 그 영말기 하면 일반으로 말 때랑 차이점이 있나요? 영말기라는 게 머리를 이렇게 만다는 게 아니고 바깥으로 만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차이점이 뭐냐고?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그렇게 많은 경우가 별로 없는데 네. 만약에 내가 반대로 많은 경우가 있다고 치면 그거와 같은 거야. 아까 앞머리 앞으로 말았을 때랑 뒤로 말았을 때 있죠. 앞으로 말았을 때 뒤로 말았을 때 그거랑 같은 거. 그러니까 방향성이 다른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옆머리를 이렇게 안쪽으로 말면 머리가 이렇게 안쪽으로 말리면서 볼륨감이 형성이 돼. 근데 바깥쪽으로 말면 상대적으로 볼륨감보다는 형태가 바깥으로만 이렇게 말리는 형태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볼륨감은 좀 덜하겠지. 네. 그리고 형태도 이렇게 안쪽으로 돌아가는 느낌이 아니고 바깥쪽으로 돌아가는 느낌이 나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많은 것 같아요. 파마 말 때 슬라이스 선 이제 일자로 뜨시는 분 있고 살짝 지그재그로 뜨시는 분 있는데 그건 왜 그러신지. 파마 섹션을 뜰 때, 네. 그러니까 와인딩 할 때 섹션을 뜰 때 그냥 이렇게 일자로 일자로? 떠서 네. 말 때랑 네. 섹션을 이렇게 지그재그로 네, 타는 이유? 네. 사실 이것도 내가 생각했을 때는 다이나믹한 차이는 없어. 큰 차이는 없는데 미세한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일자로 딱 뜨게 되면 아무래도 자연스러움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렇게 지그재그로 떠서 올리면 아무래도 조금 더 자연스러워. 그러니까 두피 쪽에 갈라짐이나 아니면은 자국이 나는 걸 좀 더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런데 사실 그냥 일자로 떠서 잘하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요. 일자로 떠서 말았는데 나는 일자로 떠서 좀 끝까지 타이트하게 탄력 있게 말면서 좀 오랜 시간을 두고 싶어. 그러니까 뿌리 쪽부터 조금 더 탄력 있게 컬감을 나오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 당연히 끝까지 말게 될 거고 조금 더 오랜 시간을 두겠죠. 그럴 때는 아무래도 두피 쪽에 일자로 뜬 섹션이 자국이 남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머리는 보통 이제 연령대가 좀 높으신 짧은 머리를 강하게 말 때 이럴 때는 아무래도 모량이 적은 모량을 가지고 끝까지 말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섹션을 그대로 뜬 자국이 남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땐 좀 차이가 나요. 이럴 땐 좀 차이가 나는데 만약에 뭐 나 같은 머리 숱 엄청 많아. 그냥 말면 나와. 이런 머리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디지털이랑 세팅 이제 말라고 시키실 때 뜨는 양 어떨 때는 좀 롯데보다 조금 더 크게 어떨 때는 뭐 그거의 2배 막 이렇게 마실 때 있죠. 그러니까 롯데에 비해서 뜨는 모발의 이 섹션 양? 네.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파마를 할 때
웨이브를 한다고 쳤어. 어쨌든 세팅을 만다는 건, 디지털을 만다는 거는 웨이브를 하기 위함이잖아요. C컬이 됐던 S컬이 됐던 J컬이 됐던 뭐가 됐던 간에 웨이브를 할 거잖아요. 일단 웨이브 컬을 만들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첫 번째, 곱슬이냐 아니냐. 네. 그리고 모량이 많냐 적냐. 봐봐요. 우리가 섹션을 뜰 때 이 정도 면적에 모든 사람이 같은 모량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 20호 정도 두께나 이 정도 되겠지? 20호로 만약에 머리를 만든다고 쳐. 근데 어떤 사람은 20호로 말 때 모량이 적절해. 또 어떤 사람은 모량이 좀 없어. 또 어떤 사람은 많아. 그러면은 봐봐요. 20호로 만다고 쳤을 때 우리가 기본적인 모량에서 모량이 없어. 그러면 섹션이 좀 더 많아야, 그러니까 섹션을 더 많이 떠야 모량이 비슷해지겠지? 반대로 모량이 많으면 섹션을 좀 덜 떠야 모량이 비슷해질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컬을 20% 만다고 쳤을 때 모량이 적으면 섹션이 좀 더 많아야 20%에 가까운 컬을 만들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반대로 섹션이 많아. 근데 똑같이 떠버리면 컬이 안 나오겠지? 처질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모량에 따라서 섹션의 크기를 조절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내가 곱슬의 유무를 본다고 했잖아요. 생머리야. 안 나오잖아, 잘. 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그 모량을 뜰 때보다 모량이 적어야 더 잘 나온단 말이에요. 모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컬은 잘 나올 수가 있죠. 생머리에 가까울수록 모량은 적게 떠야 컬이 잘 나오기 때문에 곱슬이 없어. 그러면 모량을 줄이고, 곱슬이 많아. 그러면 너무 잘 나오잖아. 네. 근데 똑같이 뜨면 더 세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곱슬이 많다. 있을수록 섹션이 두꺼워지는 거고, 그리고 생머리에 가까울수록 섹션은 얇아진다. 자, 그럼 모량이 많을수록, 모량은 엄청 많아. 네. 근데 생머리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 더 적게 떠야겠지? 네. 무슨 말이야? 롯데를 그만큼 더 많이 넣어야 된다는 거. 네. 완전 생머리야. 근데 머리숱이 엄청 많아. 엄청 안 나와요, 그런 머리는. 그러면은 섹션을 얇게 떠서 롯들을 많이 말거나 아니면 숱을 좀 많이 치거나 그렇게 해서 파마를 잘 나올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모발에 따라서 롯드의 섹션이 좀 달라질 수 있다. 이제 반대로 롯드 크기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러면은 방금 말한 것처럼 머리가 많고 그 생머리면 롯데도 좀 작게 그러면 하는 더 것도, 좋지. 롯드를 작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섹션을 얇게 뜨는 것도 하나의 방법. 둘 다 하면 더 좋고. 근데 이제 그걸 파악해야지. 이 정도 생머리에 이 정도 모량이 많으면 보통 일반적으로 나왔을 때 모발에 비해서 얼만큼 처질 것인가 계산을 해야겠죠. 그래서 어려운 거야. 그럼 계산은 어떻게 해요? 하다 보면은 대충 감이 와요. 하다 보면 대충 감이 오는 건 맞는데, 일단은 공식은 일단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모발이 생머리에 가까울수록 컬이 안 나오고, 곱슬이 있을수록 컬이 잘 나오고, 모발이 두꺼울수록 컬이 잘 나오고, 모발이 얇을수록 컬이 안 나온다 라는 기본 공식을 이해하고, 거기서 이제 경험이 필요하지. 이제 머리로는 알았어. 두꺼워? 잘 나와. 근데 곱슬이야? 두껍고 곱슬이야? 그럼 엄청 잘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근데 반대로 머리가 얇아. 근데 생머리야. 둘 다 안 나오는 조건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얼만큼 안 나올지는 해봐야 알잖아. 그거를 이제 경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안 나오고 어느 정도 잘 나오는지 경험을 해봐야지. 그러니까 공식을 알아야 되고, 그 알고 있는 공식으로 이제 경험을 쌓아야겠죠. 그래서 생각을 하고 해야 돼. 내가 이번에 이 머리는 머리가 얇네? 근데 생머리네? 안 나올 거라는 걸 이제 알잖아요. 알고 나서 펌을 했어. 내가 이제 원래 한 22호를 말 거를 한 18호로 말아봤어. 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나온지 결과치가 나올 거 아니에요. 18호로 말았더니 2개 줄인 거잖아요. 네. 22호에서. 그랬더니 좀 늘어지네? 그럼 다음에 16호로 말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얼추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100%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경험을 한다고 해서 모든 머리를 또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 그 말인즉슨 사람 머리는 다 다르기 때문에 계속 경험을 쌓아서 거기에 맞춰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공식을 대입해가지고 이제 많은 데이터들을 쌓아놔야 실패할 확률이 줄어들겠지? 연하 볼 때 롯데 이렇게 말 때 있잖아요. 3호나 4호, 뭐 예를 들어 5, 6호. 이거 왜 말아놓고 타임을 보는 건지. 롯들을 마는 이유. 연하 테스트 말고 그 연하 약 뭐야? 다 바르고 4호로 다 말아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뭐야. 네, 테스트는 밑에, 오케이. 여기는 잘랐지. 다시. 그러니까 연화를 다 발라놓고 롯들을 말아놓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네. 아까 바로 앞에 생머리일수록, 그리고 머리가 얇을수록 펌이 안 나온다고 했죠? 네. 그러면은 곱슬일수록 펌이 잘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연화할 때 곱슬화 시켜 놓으면 펌이 좀 더 잘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지. 미리. 그렇지. 그러면은 봐봐요. 연화를 하고 롯들을 말아 놓으면
헹구고 나왔을 때 미세한 컬이 생겨져 있죠. 네. 그건 곱슬화 시킨 거야. 아, 그러면은 우리가 디지털을 말던 세팅을 말던 연화를 헹구고 나왔을 때 네. 생머리인 채로 파마를 마는 것보다 네. 약간의 컬을 만들어 놓는 게 컬이 훨씬 더 잘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연화를 해놓고 롯들을 말아 놓으면 어느 정도 컬이 형성돼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펌이 더 잘 나오겠지? 내가 재현님 저분 연화 바르고 뭐 4호로 말아 놓으세요 했어. 그러면 나는 어느 정도 컬감을 좀 만들어 놓기 위한 거예요. 그냥 말기엔 컬이 너무 안 나오니까. 쉽게 말해서 곱슬화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놓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이해했어요? 네. 그럼 호스도 그냥 아까랑 마찬가지로 머리가 많으면 좀 작은 걸로 하고 이런 느낌인가요? 그치. 완전 생머리인데 예를 들어서 일단 생머리야? 일단 생머리인데 네. 히피펌처럼 막 세게 달래. 그러면은 좀 더 곱슬화를 많이 시켜서 나와야겠지? 그러면은 롯데를 더 작은 걸로 말아 놓을 거야. 근데 그냥 자연스러운 웨이브를 해주세요 라고 했어. 그러면은 그냥 적당한 약간의 컬감만 만들어서 나오면 된단 말이야. 그럴 때는 이제 롯데를 굳이 작은 걸로 안 마는 거지. 뭐가 좋아요? 이해했어요? 네, 그것까지 질문이었어요. 다운펌 할 때 이제 오른쪽, 왼쪽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때 어디를 더 많이 눌러야 되는 거예요? 가르마가 이렇게 있으면 머리가 다 이렇게 왼쪽 방향으로 돈다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생각했을 때 오른쪽이 더 많이 머리가 돌아가는 건지 보통 그렇지. 그러면 오른쪽을 더 많이 근데 돌아간다고 해서 더 많이 누른다기보다는 더 많이 뜨는 쪽. 근데 이것도 똑같아. 더 많이 뜨고 좀 더 모량이 많고 좀 더 생머리에 가까운. 이게 우리가 머리를 보면 이게 신기하게도 똑같은 부위에 똑같은 머리여도 한쪽이 더 곱슬이 있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꼭 곱슬이라고 해서 꼭 꼬불꼬불거린다라는 게 아니야. 이쪽은 조금 더 생머리에 가까운데 이쪽은 살짝 휘어 있는 거지. 만약에 머리가 약간이라도 휘어 있을수록 네. 더 잘 나와요. 다운펌이든 뭐가 됐던. 무슨 말이냐면 형태 변화를 더 쉽게 준다는 얘기예요. 매직 말고 이제 컬을 만든다고 네, 했을 때. 근데 다운펌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더 많이 뜨는 쪽을 먼저 바르는 게 좋고 네. 그리고 조금 더 생머리에 가까운 쪽을 많이 바르는 거나 먼저 바르는 게 좋아요. 근데 봐봐. 그러면은 우리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이렇게 옆머리를 이렇게 누른다고 쳤을 때 네. 구렛나루랑 이 귀 위랑 이렇게 이 면적을 누르잖아 보통 이렇게. 네. 그러면은 내가 구렛나루를 많이 발라주세요 라고 할 때가 있고 네, 저 기침 날 것 같아요. 기침에 이제 내가 다운펌을 누르라고 하면 구렛나루를 더 많이 누르라고 할 때가 있고 네. 이 귀 위에를 더 많이 누르라고 할 때가 있죠. 네. 그쵸? 뭐 여기를 항상 더 많이 누르라고 하거나 항상 여기를 더 많이 누르라고 하지 않잖아. 그때그때 다르지 않아요? 그치? 네. 잘 생각해봐. 구렛나루를 더 많이 누르라고 할 때는 구렛나루가 없는데 이렇게 떠. 이렇게 뜨는 사람들, 구렛나루가 없어서 네. 위에 거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뜨는 사람들일수록 구렛나루를 많이 바르라고 해. 구렛나루가 없는데 여기가 뜨는 사람들 대부분은 생머리야. 여기가 곱슬인 사람들은 애초에 잘 안 떠. 네. 생머리인데 구렛나루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뜬단 네, 말이야. 네. 그런 사람들은 많이 발라야겠지? 구렛나루는 왜 안 자라는 그분들? 그냥 머리 겉쪽. 거의 여기에 모량이 없는 거야 그냥 아. 머리가. 그리고 보통 귀 위에가 머리가 세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거기가 많이 뜨고 네. 그리고 튀어나와 있어. 두상이 이 귀 위 쪽이 더 많이 튀어나와 있고 그리고 더 잘 뜬단 말이야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모질에 따라서 그리고 뜨는 정도에 따라서 보고 들어가야지 그런 걸 다 제쳐두고 어디를 그냥 무조건 어디를 먼저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네. 근데 그러면 여기가 보통은 더 이렇게 많이 하셨잖아요. 여기가 좀 더 일자고 그러면은 여기를 더 많이 눌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방금 뭐라 그랬어? 곱슬이 있을수록 더 잘 눌린다 하셨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은 여기가 살짝 휘면 여기가 더 곱슬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휘리는 게 이게 그거는- 이해를 잘해야 되는 게 모발이 자라나는 이 방향이 휘는 거 말고 머리가 자라서 휘는 정도. 아, 그걸로 곱슬을 판단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이 두상에서 이렇게 일자로 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비스듬하게 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스듬하게 나는 걸 보라는 게 아니고 머리가 자라났는데 휘는 정도를 보는 거지. 머리가 생머리 가까울수록 이렇게 뜰 거 아니야. 근데 좀 곱슬이 있어. 그럼 약간 죽을 거 아니야, 얘가. 네. 그래서 곱슬일수록 잘 나온단 말이야. 네. 그러면 오늘 다운펌 2번 누르셨던 분 있잖아요. 여기
때문에. 근데 그럼 그분처럼 그렇게 짧게 올려친 상태에서는 머리를 어떻게 판단해요? 그 전에 미리 봐야지. 아, 자르기 전에. 자르기 전에 미리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 그분은 사실 그걸 보기 전에 애초에 너무 생머리지 않았어? 연화 테스트 보는 법. 응. 이제 알칼리 펌제랑 중성 펌제 어떻게 차이가 나고 어떻게 봐야지. 연화 방법도 궁금해. 연화 테스트 방법. 연화 테스트 방법? 연화 테스트 방법 이건 근데 진짜 모든이라고 하긴 좀 그런가? 대부분의 인턴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어. 연화 테스트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애매할 수 있잖아. 사람마다 보는 정도가 다를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정답은 정해져 있어. 근데 그 정답에 벗어나서 다른 스타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거지. 그러니까 디자이너들마다 이 정답 안에서 벗어나서 하는 경우가 많은 거지. 네. 어느 정도의 정답은 정해져 있다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틀렸다? 이런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머리를 자를 때 투블럭으로 자른다는 거는 연결이 안 된 거잖아. 근데 그게 잘못 잘랐다고 할 수는 없잖아. 연결을 시키지 않는 게 일부러 그런 걸 수도 있는 것처럼 연하의 정답을 벗어난다고 해서 그게 꼭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어.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하를 보는 방식이 알칼리 펌제 같은 경우는 머리를 연하를 시키는 게 확실하게 머리의 구조를 끊어버리는 거야. 이제 우리 모발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탄력을 없애버려요. 알칼리 펌제는. 그래서 그만큼 손상도도 좀 심하기는 해. 확실하게 연화를 시켜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알칼리 펌제로 연화를 볼 때는 일반적으로 머리를 당겨보거나 묶어보거나 뭐 찝어보거나 이렇게 했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 모발이 가지고 있는 형태에서 다른 힘을 줬을 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당겼어. 그러면 원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힘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얼만큼 없앴느냐가 연화 정도라고 보면 돼요. 만약에 이제 매듭을 묶어봤어? 그 매듭을 묶은 게 풀릴 거 아니야. 그 풀리는 정도가 연화를 보는 방법인데, 그러니까 많이 풀리려고 하면 할수록 연화가 덜 됐다라는 거지. 왜냐면은 원래 가지고 있는 모발 형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힘이 센 거잖아. 그러니까 원래 상태의 모발로 돌아가려고 하는 힘을 많이 없앨수록 연화를 많이 보는 거지. 이게 알칼리 펌제의 연화를 보는 방법이고, 그래서 알칼리 펌제는 그냥 단순해요. 모발이 원래의 형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정도를 얼만큼 없앴느냐가 연화를 보는 정도다. 그러니까 머리를 찝어보든 당겨보든 묶어보든 그 상태로 유지가 된다. 그럼 연화가 잘 된 거야. 근데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힘이 셀수록 연화가 덜 된 거지. 알칼리 펌제는 그렇게만 보면 돼요. 중성 펌제는 그걸로 볼 수가 없어. 왜냐면 연화력이 상대적으로 약해. 당연히 환원력도 약하겠지만 연화력 자체가 약해. 중성 펌제 같은 경우는 당겨보건 묶어보건 찝어보건 알칼리 펌제처럼 정확하게 판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힘을 잃어버리질 않거든. 중성 펌제는. 약상성 펌제는 아예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중성 펌제랑 약상성 펌제는 무조건 말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롯들을 무조건 말아놔야 돼. 롯들을 말아놓고 10분에서 15분. 10분에서 15분이 약을 작용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발랐는데 5분 만에 나왔어. 이거는 내가 모발에 비해서 약을 좀 세게 쓴 거야. 근데 만약에 15분이 지났는데도 안 나왔어. 그럼 모발에 비해서 약을 좀 약하게 쓴 거야. 그러니까 모발에 맞는 정확한 약을 썼다면 10분에서 15분 안에 연화가 나와야 돼. 그 이상을 보거나 덜 보는 것보다는 그 시간에 맞춰서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아무튼 중성 펌제나 약상성 펌제는 롯드로 말아서 그 롯드에 맞는 비슷한 형태가 나왔을 때 연화가 잘 나온 거예요. 물론 생머리거나 머리가 얇을수록 잘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컬이 걸리긴 한데 롯드를 풀어봤을 때 좀 처져.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 잘 안 나오는 머리니까. 그럼 여기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연화를 더 보거나 아니면은 롯드를 작게 들어가거나. 근데 권장하는 방법은 롯드를 더 작게 들어가는 게 더 좋고 연화를 더 보는 거는 아무래도 손상도를 그만큼 더 주는 거기 때문에 권장하지는 않지만 그것도 이제 모발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너무 생머리야. 그리고 너무 얇아. 우리가 디지털로 말 수 있을 때 제일 작은 게 몇 호예요? 12호로 말아도 이 정도 컬 테스트에서는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는 좀 더 봐야겠지 아무래도. 그러니까 기준점을 내가 제일 작은 걸로 말았을 때도 내가 원하는 컬이 나올지 안 나올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이해한 거 맞아? 이해는 했는데 그것도 좀 아까랑 같은 맥락으로 경험이 있어야. 그치. 근데
무조건 경험은 필요해. 이론으로 다 되면 이거와 마찬가지야. 우리가 책을 본다고 해서 세상을 다 알 수는 없잖아. 책은 어떻게 보면은 지식을 익히는 거지. 우리가 실제로 경험을 해야 지혜가 된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론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는 머리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기본적인 베이스를 가지는 거지. 그거를 실질적으로 해봐야 그게 내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험은 필요하지 당연히. 내가 이렇게 말로만 해서 다 이해하면 그냥 가서 디자이너 하면 돼. 알칼리 펌제랑 중성 펌제랑 섞어서 할 때는 로드 테스트를 보나요? 그게 좋아요. 근데 그럴 경우는 그 찝어보는 거나 뭐 땡기는 거 이런 것도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한데 가능은 하죠. 근데 그냥 안전하게 로스트 테스트 보는 게 좋아요. 알카리 펌제 단독으로 쓸 때가 아닌 이상은. 이제 그 산화제 종류에서 봇대랑 올디브 있고 있잖아요. 그 두 개 차이점이 뭐냐고? 네. 근데 이거는 사람들이 일단 보는 사람들이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밀본에 우리가 일제와 이제가 있잖아요. 염색약이. 그러면 이제가 산화제 6% 일반적으로 6%를 쓰게 되는데 올디브는 그냥 멋내기 염색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봇대는 새치 커버 염색약 산화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두 개 차이는 사실 크게 없어. 네. 똑같이 6%면 그냥 6%야. 그러니까 산화를 똑같이 시켜요. 다른 게 뭐냐면 점도. 자, 점도가 묽어. 그리고 좀 돼. 묽으면 묽을수록 모발을 누르는 힘이 약하겠지? 네. 점도가 좀 있어야 모발에 잘 딱 눌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새치 커버를 할 때 새치 모발, 그러니까 즉 흰머리는 힘이 세단 말이에요. 근데 묽게 타서 바르면 어떻게 되겠어? 떠요. 약이랑 모발이랑 따로 놀 확률이 생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봇대 산화제는 상대적으로 더 점도가 묽지가 않고 돼요. 그래서 그냥 우리 생각을 해봐. 자, 우리가 일할 때 생각해봐. 멋내기 염색약을 바르려고 이제 섞었을 때랑 봇대 염색약 섞었을 때랑 점도가 어때? 멋내기 염색약이 좀 더 묽었던 것 같지 않아? 네. 잘 섞여. 기억이 안 나? 아니요. 그래서 더 이렇게 되단 말이야. 네. 그렇기 때문에 모발에 잘 이렇게 붙어 있어. 그 차이가 있어요. 점도가 달라. 그럼 3%는 어떨 때 쓰는 건지. 3% 산화제? 이제 6%는 이제 산화력이 그러니까 기준점이야, 6%가. 네. 그러면 3%는 좀 더 낮잖아. 그러면 산화력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산화력이 약하다는 말은 모발의 멜라닌 색소를 빼내는 힘이 더 약해요. 그만큼 손상도가 덜 하겠지? 그러면은 손상을 덜 시키면서 산화력을 덜 시키려고 할 때, 그러니까 톤 업을 할 때보다는 톤 다운을 하거나 네. 아니면은 색감을 입히려고 할 때 모발을 밝게 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게 아니고 모발을 어둡게 하거나 아니면 단순히 지금 모발 색에서 색감만 입히려고 할 때는 굳이 6%를 써서 산화력을 높일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럴 때는 이제 3%를 써주는 게 좋은 거죠. 그럼 9%는 톤업. 톤업인데 더 많은 산화력이 필요할 때. 산화력이 정확하게. 산화력이라는 게 모발에 가지고 있는 멜라닌 색소를 파괴시키는 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산화시킨다는 게 공기에 있는 산소와 그리고 모발에 가지고 있는 멜라닌 색소와 단백질이 만나서 파괴되는 거를 뜻하거든요. 그게 이제 산화된다라고 하는데 그 정도의 힘을 말해. 그러면 산화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모발을 열어주는 힘이 세. 그리고 멜라닌 색소를 파괴시켜주는 힘도 세지고. 네. 쉽게 말해서 모발을 팽윤시켜주는 거야. 모발이 우리가 큐티클이 다 이렇게 닫혀져 있잖아요. 그걸 열어주는 힘이 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했죠? 네. 근데 3% 같은 경우는 그 힘이 약하니까 어때? 조금만 열어줘요. 조금만 열어주는 거야. 네. 그리고 안에 있는 멜라닌 색소를 거의 파괴 안 해. 그냥 보존을 시켜준다고 보면 돼. 어느 정도는. 6%에 비해서. 9%는 그 힘이 더 센 거고. 이해했죠? 네. 전체 톤 다운 하실 때 그 물 분무하고 들어가실 때 있잖아요. 그때 이제 물 분무가 고루 안 되면 그게 색깔이 얼룩질 수도 있나요? 얼룩질 수 있죠. 그러면 물 골고루 골고루 해줘야지. 가장 좋은 건 물로 적시고 나오는 게 가장 좋아요. 일단은 이거는 지금 뭔 얘기 하나 싶을 수 있잖아. 네. 설명을 하잖아. 네.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 염색을 하는데 마른 모발에 바르는 게 아니고 물을 적시고 바르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일단 물을 적시는 이유는 손상도를 줄이기 위함과 그리고 얼룩을 최소화하기 위함도 있어요. 물을 뿌리면 얼룩지는데 왜 얼룩을 최소화하냐? 봐봐요. 지금은 머리가 전체적으로 밝지만 예를 들어서 한 이 정도가 자랐다고 쳐볼게. 여기가 검은 머리야, 이 정도가. 네. 그리고 이 정도가 밝아. 네. 그러면 이 검은 머리에 비해서 이 밝은 모발은 얘에 비해서 그만큼 많이 손상이 됐다라는 얘기죠. 손상이 됐다라는 거는 그만큼 수분 함량이 적어.
그러면 얘에 비해서 얘는 지금 수분이 없는 거야. 그런데 얘보다 수분이 적다라는 거는 여기에 바를 때 만약에 같은 약으로 바른다고 치면 얘는 그만큼 수분이 적기 때문에 얘는 색이 나올 게 얘는 수분이 적으니까 머리에 염색약이 더 많이 들어가. 모발은 수분을 머금을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새로 자라난 머리는 수분 함량이 10%를 가지고 있다고 쳐볼게요. 근데 얘는 수분이 날아가서 한 10%밖에 없어. 그러면 염색약에 있는 가지고 있는 수분이 뭐 있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70%가 차 있으니까 2, 30%밖에 안 들어갈 거고 여기는 10%밖에 없으니까 8, 90%가 들어갈 거 아니야. 네. 그 말인즉슨 멜라닌 색소도 그만큼 많이 들어간다는 거야. 네. 그러면 어때? 얘는 그만큼 많이 진해지겠지. 그 얼룩을 최소화시켜주기 위해서 물을 넣는 것도 있고 그리고 수분이 있어야 손상도도 덜해요. 일단은 물을 뿌리는 이유는 그렇단 말이야. 네. 근데 물을 고르게 안 뿌리면 어떻게 되겠어? 얼룩이 지겠지. 어디는 젖어 있고 어디는 안 젖어 있으면 만약에 이 모발에서 요만큼은 젖어 있는데 요만큼은 안 젖어 있어. 그럼 색이 다르게 나오겠죠, 당연히? 그러면 사실 봐봐. 물을 고르게 적셔주거나 네. 아니면 물을 아예 헹구고 나와서 검은 머리만 말리거나 아니면 또 하나는 사실 제일 좋은 건 염색약에다가 물을 섞는 게 더 좋아. 봐봐. 네. 난 이 염색약을 일정하게 다 바를 거야. 이 네. 밝은 머리에. 근데 염색약에 물을 섞었어. 그러면은 일정한 수분을 가진 염색약을 고르게 바를 수 있잖아요. 뭐 어디를 더 많이 바르거나 적게 바르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네. 그래서 염색약에 수분을 섞거나 모발에 수분을 부여하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서 하면 돼요. 그리고 질문에 답을 하자면 고르게 분무를 하지 않으면 얼룩이 진다. 염색약에 물을 타면 어느 정도 타야 되는 거예요? 적절하게. 그럼 손상이 많이 되면 물을 좀 더 많이 그렇지. 뭐 식으로 해요? 우리가 모발에 네. 펌을 한다고 쳤을 때 건강모, 손상모 그러면은 파마약도 건강모가 있고 손상모가 있어. 그러면은 건강모에 손상모 약을 섞어서 바를 때가 있죠. 그거 왜 섞어요? 밑에가 더 상했으니까 그러니까 왜 섞냐고 약을. 조금 더 약하게 만드는 그렇죠. 약하게 만들기 위해서 건강모 약에 손상모 약을 섞겠지. 네. 얼마큼 섞어? 적당히. 적당히. 네. 그러면은 물을 타다고 하면 보통 이제 자라난 데 먼저 바르고 손상된 데 나중에 바르잖아요. 그러면은 먼저 약을 타고 위에는 그냥 바르고 물을 타서 밑에를 연결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상관없어요. 이렇게 염색 레벨을 보는 기준.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 딱 손님이 왔어요. 그 차트 안 보고 보통 차트를 대보시잖아요. 차트를 대보는 게 가장 정확하긴 한데 그게 아니어도 대충 어떻게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그것도 적어겠죠. 아, 그러니까 눈대중으로 모발의 밝기를 판별하는 방법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고 네. 모발의 밝기를 눈으로만 판별하는 방법? 좀 애매하긴 하죠 이거 지금. 이거 하지 마. 자꾸 소리 네. 다 들어간다니까. 질문이 좀 애매해요. 근데 답변해 줄 수는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질문이 그러니까 눈으로만 보고 이 염색약의 지금 이게 색깔이 어느 정도인지 판별하는 방법을 물어보는 거야? 네. 그거는 외워야지. 색깔을. 자, 염색 차트가 있어. 그럼 네. 1레벨부터 뭐 14레벨까지 있어. 그러면은 6레벨이 어느 정도인지, 10레벨이 어느 정도인지 외워야지. 그럼 외우는 수밖에 없지. 그러면 네. 자, 빨주노초 파란 뭐 무지개가 있어. 네. 어떻게 구별해? 파란색이 무슨 색인지 외우는 수밖에 없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염색약 발랐을 때도 얇은 머리 염색약은 얇은 머리가 더 잘 나와요? 잘 나오지. 두꺼운 머리는 잘 안 나오고. 그렇지. 그러면은 내가 9레벨로 톤업을 시키고 싶다 하면은 생각보다 조금 더 밝은 약을 쓰는 게 맞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어쩔 때? 밑에 머리는 9레벨이고 뿌리를 9레벨이랑 맞추고 싶어요. 근데 머리가 엄청 두꺼워요. 그러면은 9레벨로 들어가는 게 맞는지 그것보다 좀 한 톤 아니면 반 톤 정도 높게 하는 게 맞는지. 그거는 펌할 때랑 똑같아. 만약에 이 사람이 잘 안 나올 것 같아. 머리가 두껍거나 아니면 모량이 정말 많아. 네. 그래서 생각보다 염색을 발랐을 때 내가 원하는 염색약으로 발랐을 때 좀 어둡게 나올 것 같아. 그럼 좀 더 밝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반대로 너무 밝게 나올 것 같아. 그냥
새로 자라는 머리 자체가 밝아. 이거 너무 밝게 나올 것 같은데? 그럼 조금 더 어둡게 해야겠죠. 그거랑 이제 뭐 다시 50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다시 20 이런 식으로. 그런 거 할 때 이제 앞에랑 뒤에랑 숫자 무슨 뜻인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샵에서 쓰는 염색약 같은 경우는 앞에 숫자 있고 뒤에 숫자 있잖아요. 뭐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앞에 숫자는 모발의 밝기 레벨이고 뒤에 있는 숫자는 컬러 색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는 모발의 밝기,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숫자는 무슨 색, 컬러의 채도, 그러니까 명도 채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염색할 때 열 처리를 왜 하시는지. 열 처리를 왜 하냐고? 네. 왜 하겠어? 사실 염색을 할 때 열 처리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열 처리는 안 하는 게 좋아. 왜냐? 열 처리를 한다라는 거는 손상을 시킨다는 거야. 네. 근데 열 처리를 해야 될 경우가 있어. 근데 뭐 매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어쩌다 한 번씩 하잖아.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아까 머리가 잘 안 나오는 경우 있었잖아. 내가 바르는 염색약을 발랐을 때 색이 안 나와. 저 같은 머리는 봐봐, 나 봐봐. 머리 엄청 두껍지? 네. 세지? 이런 머리는 염색이 진짜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머리에다가 염색약 바르고 시간을 그냥 보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너무 더디게 나와. 그리고 어둡게 나오고. 이런 머리는 더 밝은 약을 쓰던지 열 처리를 해야 되는데 더 밝은 거를 우리가 제일 밝은 게 몇 레벨이야? 13. 13레벨로 발라도 원하는 만큼 안 나와.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열 처리를 돌려서 손상을 시켜요. 열 처리를 하거나 이제 산화력이 높은 9%를 써야 되는데 이제 9%를 썼을 때 단점이 또 뭐야? 머리가 너무 상해요. 머리가 너무 상해. 그리고 두피도 아파. 네. 그냥 차라리 열 처리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열 처리를 하는 경우는 내가 원하는 염색약을 발랐을 때 색이 안 나올 것 같아. 근데 그러면은 더 밝은 염색약을 바르면 되는데 이미 제일 밝은 염색약이야. 그러면은 이제 열 처리를 해야겠지. 그리고 또 하나는 색감을 진하게 넣고 싶어. 막 빨간색을 진하게 넣고 싶어. 네. 근데 빨간색을 진하게 넣으려면 안에 가지고 있는 모발의 멜라닌 색소를 최대한 많이 빼내고 내가 원하는 색을 많이 넣을수록 원하는 색감이 표현이 되겠죠? 근데 그거를 자연으로 그냥 냅두면은 내가 원하는 만큼 멜라닌 색소를 빼기도 어려울 뿐더러 많이 들어가지도 않아. 그거를 좀 더 극대화시킬 때 열 처리를 해주면 도움이 돼요. 그래서 두 가지 경우 모발을 밝게 할 건데 이미 제일 밝은 염색약을 선택을 했어. 네. 근데 그걸로도 잘 안 나올 것 같아. 네. 그럴 땐 열 처리를 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색감이 최대한 더 강하게 나오고 싶을 때 그럴 때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열 처리를 해주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봐봐 열 처리를 할 때 생각을 해보면 13레벨 염색약을 바를 때 혹은 정말 빨갛게 해주세요 이럴 때는 열 처리를 한단 말이야. 최근에는 어때? 빨갛게 하는 거 좀 많이 하죠. 막 레드 버진모인데 빨갛게 해달래. 레드 브라운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근데 그냥 염색약 발라가지고 빨갛게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아무리 빨간색을 많이 넣어도 거기에 이제 내가 13레벨 약을 섞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열 처리를 해줘야 내가 원하는 색감이 잘 나와요. 잘 나오잖아. 네. 빨갛게 나오잖아. 그럼 열 처리는 보통 이제 색깔이 좀 밝힐 때나 뭐 그럴 때 하는 거네요. 어둡게 할 때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어둡게 할 때는 안 하는 게 좋지. 모발을 열을 준다라는 거는 큐티클을 여는 거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손상을 더 시키는 쪽에 초점을 두는 거야. 근데 모발은 어둡게 한들 때는 굳이 손상을 시킬 필요가 없어요. 왁한 바르고 음. 열 처리할 때 있잖아요. 그건 왜 그래요? 아, 와카는 좀 예외지. 왜냐, 알칼리가 없잖아, 걔는. 걔는 물염색이잖아요. 와카는 비건 염색약이라서 그냥 가루에다가 물을 섞잖아. 이거는 흡착이 잘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경우의 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블랙으로 할 거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어중간한 밝기로 할 때는 색감이 잘 안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흡착이 될 때 조금 더 잘 되기 위해서 열 처리를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지. 걔는 알칼리가 안 들어가잖아. 그리고 흰머리가 많을 때. 그래서 흰머리가 정말 많아. 네. 근데 세치 커버를 할 거야. 그러면 1차적으로 랩을 좀 씌워주면은 온도가 유지가 되니까 조금 더 흡착이 잘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랩을 씌워주고 그걸로도 부족할 때는 열 처리를 해주는 되는데 네.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지 열 처리는. 그러니까 염색할 때 그냥 사실 염색을 하던 펌을 하던 열 처리는 안 하는 게 좋아요. 네. 왜 해야 하냐면 빨리 조금 더 빨리 하고자 할 때나 혹은 원하는 만큼 결과치가 안 나올 것 같을 때 하는 거야.
특히 염색은 웬만하면 열 처리를 안 하는 게 좋아. 그러면은 연화 약을 발랐을 때 이 약을 그냥 자연으로 봤을 때 10분, 15분 안에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열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이제 애초에 알카리 펌제를 일단은 안 쓰잖아. 중성 펌제나 상성 펌제로 쓸 건데 이거를 자연으로만 보기에는 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거나 네. 에어컨이 항상 틀어져 있잖아. 아, 그러면은 무조건 열 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 음, 근데 만약에 여기가 그냥 따뜻해. 그냥 가만히 있을 때 괜찮아, 온도가. 그럴 때는 굳이 열 처리를 안 해도 되긴 해요, 사실. 그럼 겨울에 난방을 틀어놓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10분 열 처리 넣을 걸 뭐 6분, 뭐 5분 이렇게 줄이는 경우도 있나요? 그럴 때도 있고 안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야. 내가 지금 이 모발에 맞는 파마약을 선택을 했는데 네. 이것만 발랐어도 10분, 15분 뒤에 잘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사실 근데 애초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열 처리를 안 한다고 생각하고 하는 게 좋아. 무슨 말이냐면 봐봐. 내가 손상된 모발에 열 처리하는 경우 거의 없죠. 어쩔 때 많이 해. 건강한 머리. 네. 근데 건강한 머리인데 중성 펌제로 썼어. 근데 이 중성 펌제로 보기에는 애초에 pH가 낮으니까 원하는 만큼 안 나올 것 같을 때 많이 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내가 어때? 바르고 한 10분 있다가 헹구는 경우가 보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미 손상이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열 처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열 처리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그렇게 하는 게 좋아. 일단 열 처리는 배제를 하고 네. 이 모발이 맞는 펌제든 펌제를 선택한 다음에 네. 조금 더 도움을 받기 위해서 열 처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어려워? 무슨 아니요. 말이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얘기 듣다가 까먹었어요. 그래? 그러면 근데 아까 10분에서 15분이 가장 적정한 시간이라 했잖아요. 근데 열 처리를 하고 이제 열 처리 그 다음에 이제 연결하면은 그게 10분, 15분보다 더 넘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위에는. 그치. 그거는 그냥 연화를 더 본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밑에랑 연결하려고. 이거 진짜 중요한 질문인데 연화를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거는 건강한 부분 바르고 여기 연화를 어느 정도 본 다음에 손상된 부분을 바르잖아요. 네. 이걸 반대로 하는 경우도 있어. 선착법이라고 해가지고 밑에를 먼저 바르고 전차적으로 바르고 네. 그 다음에 건강한 부분만 더 센 약으로 바르는 거야. 이런 경우는 어쩔 때 쓰냐면 밑에 보통 어쩔 때 많이 쓰냐면 얘는 너무 상했어. 네. 그래서 산성 펌제로 바를 거야. 네. 그럴 때는 산성 펌제로 전체를 발라. 네. 근데 산성 펌제는 pH가 6 이하란 말이에요. 네. 환원력은 가지지만 이 산성 펌제는 보통 액상 아니면 로션, 묽어요. 네. 이런 약 자체는 연화력이 없어. 네. 그러니까 모발을 팽창시키지 않아. 환원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라놓고 좀 시간을 둬도 네. 더 손상을 주진 않아요. 오랜 시간 주면 더 데미지가 갈 수는 있지만 애초에 pH가 6 이하이기 때문에 안전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로 다 바르고 여기에 이제 pH가 높은 약을 발라. 그리고 나서 10분, 15분 있다가 헹구는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은 건강한 부분 바르고 여기가 연화 어느 정도 나온 다음에 밑에를 발라. 이거는 보통 중성 펌제나 알카리 펌제 위주로 쓸 때. 산성 펌제를 안 쓸 때. 산성 펌제를 써도 돼. 근데 네. 이거는 좀 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그냥 자기 스타일에 따라서 그냥 방법을 맞춰서 쓰면 돼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위에를 파마약을 바를 때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 밑에 파마약을 바르고 여기에 맞는 파마약을 바르고 10분을 있는다고 쳐. 근데 10분만 있을 수도 있고 너무 상해서 5분만 있을 수도 있고 15분을 있을 수도 있고 하잖아. 그걸 어느 정도 미리 계산을 해야 돼. 아, 그래서 위에랑 밑에를 맞춰준다 생각. 그렇지. 그래서 위에를 예를 들어서 밑에는 바르고 한 10분 있을 거야. 그러면은 위에는 바르고 밑에 바르고 10분 동안 있으면 나올 정도로 미리 계산을 하고 약을 선택을 하고 열 처리를 하던 자연 방치를 보는 거지. 염색약 근데 하나 더 염색약 바르고 나서 그 최대 방치 시간이 몇 분이에요? 염색약? 염색약은 계속 발라놓으면 계속 색깔이 더 먹어요? 아니 한계가 있지 아무래도. 이게
제조사에서 얘기하기로는 네. 모발이 밝아지는 시간,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살롱에서 쓰는 염색약 같은 경우는 15분, 15분 동안 머리가 밝아지고 15분 동안 색감을 먹여. 네. 그렇게 30분 동안 작용을 하는 게 우리가 살롱에서 쓰는 염색약이에요. 집에서 일반적으로 사서 쓰는 염색약 말고 그건 뭐 한 5분, 10분이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쓰는 염색약은 밀본이 됐든 로레알이 됐든 웰라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30분을 기본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게 색감을 밝게 만드는 거 15분, 착색을 15분, 그렇게 발색, 착색, 발색, 착색 이거를 총 30분을 본단 말이에요. 이것보다 시간이 더 지나도 더 이상의 결과치는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는 해. 근데 조금은 달라지겠지. 조금 더 밝아질 수도 있고 조금 더 색감이 입혀질 수는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아. 그래서 시간을 지켜주는 게 좋아. 그러면 15분, 15분에서 30분을 봤어요. 근데 여기가 조금 안 나왔어. 그래서 이렇게 에멀전 할 때나 뭐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가 색이 더 입혀진다는 생각으로 하는 건지. 이거는 새치 커버를 얘기하는 거잖아. 새치 커버랑 멋내기 할 때도. 멋내기 할 때는 그럴 일이 없을걸? 그럼 새치 커버로 했을 때. 멋내기 했을 때 바르고 네. 뿌리를 바르고 30분 있었는데 안 나온 경우가 있었어? 거의 없긴 한데 뭐 간혹 이렇게 차이가 조금씩 나면 응. 이쪽 이렇게 조금 더 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열 좀 줘서 색깔 좀 밝게 나오게 하려는 그런 의도인가요? 그러니까 에멀전을 하는 네. 이유? 네. 이제 에멀전을 하는 거는 네. 색감을 고르게 하는 게 맞아.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염색약이 깨끗하게 헹궈지려면 에멀전을 하면 염색약끼리 이렇게 에멀전이 되면서 잘 헹궈진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잘 헹궈지는 거 하나, 그리고 고르게 분포되면서 색감의 얼룩을 줄이는 거 하나, 이렇게 두 가지 목적에 의해서 에멀전을 하는 거예요. 지금 몇 번까지 했어? 지금요? 지금 이거 하고 이거까지 했는데 이거는 방금 얘기하면서 들어서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 17번까지. 근데 이거를 그거는 다음에 하자. 이거 질문이 지금 네. 했는데 내가 보니까 이게 한 반 정도 한 것 같아. 네. 다음 시간에 하자. 이 17번은 그럼 안 해도 돼요? 해. 여기 뒤에 막 섞여서 나와서 봐봐. 17번이 열처리 시간이랑 이제 그거 방금 설명해 주셨잖아요. 열과 시간 선정 기준? 네. 이거는 방금 말해 주셔서 뭔데? 그 선정 기준 말고 그 뒤에 두 번 넣는 이유. 두 번은 왜 넣어요? 아, 두 번 나눠서 말하는 거. 열을 두 번 넣을 때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그러네요. 아, 이거 그거요. 말고 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17번까지 그럼 안 했네요. 17번은 다음에 하자고. 네. 지금 우리 벌써 1시간 15분을 했거든요. 이거는 일단 해보. 네. 다음에 2부 합시다. 그러면 2부에서 봐요. 인사해. 감사합니다. 이거 편집해보시고 동영상 보시고 이상한 부분 제가 좀 부산스럽게 움직여서 너 약간 불안 지수가 있네. 그래서 그런 거 말씀해 주시면 다음에는 좀 더 가만히 아니 왜 이렇게 가만히 있지 못해? 아무튼